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안 반도체 설계하고 판매하는 회사죠. 네오와인 이효승 대표가 더 칼럼니스트에 기고한 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럼 제목은 미 국방비 5% 요구 한 반도체 전략으로 똘차입니다. 네, 이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에서 동맹국들한테 GDP의 5% 수준 국방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이 칼럼은 만약 그런 요구가 진짜 현실화된다면 그럼 한국이 이걸 어떻게 반도체 전략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구체적인 제안을 담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예산 늘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의 어떤 미래 산업 전략까지 연결짓는 그런 관점이라 흥미로운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GDP 5% 국방비 요구, 이게 현실화되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지금 우리 국방 예산이 GDP 대비 한 2.32%, 대략 61조 원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근데 5%면 거의 132조 원이니까 2배 이상 확 뛰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부담인데요? 네, 그렇죠. X만 딱 놓고 보면 정말 엄청난 재정 압박이죠. 그래서 칼럼은 이 요구를 피하기가 좀 어렵다면 그냥 돈만 더 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 늘어난 예산을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쓸 거냐, 이걸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 방위산업의 문제를 가마오지 경제에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애써서 KF-21 전투기나 K9 자주포 같은 완제품을 만들어도 그 심장, 그러니까 핵심 부품이죠. 특히 국방용 반도체는 9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99.2%요. 와. 네. 그러니까 정작 그 높은 부가가치는 다 외국 기업이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수출허가 EL, 엑스포트 라이센스 제도인데요. 이게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들어간 우리 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려면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거든요. 아, 그렇죠. 들어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칫하면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천무다연장 로켓 수출 계약이 미국산 부품 공급 규제 때문에 수조 원짜리 계약이 무산될 사례도 언급이 돼요. 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이 부품 공급망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이죠. 와. 국방용 반도체 의존도가 99%가 넘는다는 건 이건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 껍데기는 우리가 만드는데 속은 거의 다 외국산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효승 대표가 제시하는 돌파구는 뭔가요? 아, 여기서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반도체 내재화입니다. 이게 단순히 공장 몇 개 더 짓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반도체 설계 자산, IP라고 하죠. IP부터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패블리스, 또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조립하고 검사하는 후공정, 거기에 장비, 소재까지 다 이어지는 이 반도체 산업 전 주기의 자립 생태계를 만들자는 겁니다. 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 국방 예산을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는 거죠. 생태계 전체를 다 만들자는 거군요. 네, 칼럼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아이디어까지 제시하는데요. 정부가 아예 직접 나서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 같은 곳을 인수해서 대만의 TSMC처럼 국가대표 파운드리, 가칭 KSMC, 코리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이런 걸 설립하는 방안입니다. 정부가 삼성 사업부를 인수해서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 질화갈륨 같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나 AI 시스템 온칩, 또 아날로그 칩 개발 이런 데 집중해서 우선 국방용 반도체부터 국산화하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미 웨이비스나 한화 같은 기업들이 군수용 반도체 개발에 뛰어든 사례도 있고요. 와, 정부가 삼성전자 사업부를 인수해서 국가 파운드리를 만든다. 정말 대담한 발상이네요. 근데 이게 글쎄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기업 인수 문제도 굉장히 복잡할 테고 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갈 텐데 대만 TSMC처럼 그렇게 단기간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연히 어렵죠. 이건 전투기 엔진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시간과 돈,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입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죠. 하지만 칼럼은 미국의 많은 성공적인 기업들, 예를 들면 HP나 TI, 시스코,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도 처음에는 군수용 기술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아, 시작은 군수용 기술에서 했다는 거군요. 네. 결국 이 반도체 내재화는
지금 뭐 팬데믹이나 미중 갈등 같은 이런 공급망 위기 속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핵심이기도 하고 또 AI나 자율주행 같은 미래 첨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는 뭐 세계 1등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좀 취약하고 특히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 전문 기업 시장 점유율은 1.6%에 불과하거든요. 1.6%요? 오, 생각보다 훨씬 낮네요. 네, 미국, 대만, 중국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만 TSMC의 성공 사례가 보여주듯이 강력한 정부 주도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방비 증액이라는 잠재적인 위기를 오히려 한국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좀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하는 어떤 전략적인 기회로 삼자,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칼럼에서 인용한 그 돈이 없지 머리가 없냐는 말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어떤 각오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칼럼은 국방비 증액 요구를 단순히 그냥 비용 부담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해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또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전환하자, 이런 매우 적극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 이효승 네오와인 대표가 제시한 한국의 반도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다룬 칼럼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국방 안보와 산업 경쟁력, 이 두 마리의 토끼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라는 칼럼의 원문은 더 칼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